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지금 이제 현업 종사자입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신경외과 의사고요. 지금 병원에서는 제가 인공지능 병원을 만들기 위한 그 추진단을 꾸리고 거기 단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여 전에 이제 왓슨을 도입해가지고 최초로 인공지능을 진료 현장에 적용을 해서 한 1년 이상 돌려보고요. 요즘 이제 1주년이 가까워 와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걸 써보면서 느낀 여러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 왓슨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개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없으면 왓슨에 대한 소개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그냥 현장에서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점들을, 또 제가 왓슨을 왜 들여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의료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김정은이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 입장에서는 의료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조금 더 심각하죠. 예. 그래서 하여간 미국 통계인데 상위 1%가 의료비 지출 20%를 차지하니까 이 상위 1%라는 사람들이 2%가 되면 이 의료비 지출의 40%를 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 심하죠. 몰리는 병원만 몰리고 한가한 병원은 한가합니다. 참 큰 문제고, 예. 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병원 옆에는 환자방 같은 거에 생겨가지고 암 환자들이 이렇게 2.5평짜리 쪽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열악하게 정말 좋은 환경에 있어도 병이 날까 말까인데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얘기들 들어보면 사연은 다 아주 구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쪽방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또 실밥도 뽑기 전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저항하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다른 환자도 좀 생각해야지라는 핀잔이나 듣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이렇게 쏠림으로 인해서 그냥 진료 접근권에 불평등이 생깁니다. 김영란법이 있어도 제가 하루에 여러 번씩 제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삽니다. 뭐 어디 아산병원 의사 좀 소개해라, 삼성병원 의사 좀 소개해라,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자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서울만 가시고 빅4만 가십니까? 서울과 지방에 의료 격차가 있을 거라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래서 설사 전문의가 되는 초창기에 실력들이 비슷할지 몰라도 환자가 워낙 빅4로 몰리다 보니까 빅4 의사들은 임상 경험이 많이 축적됐을 것이고 저절로 실력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환자가 많은 만큼 프라핏이 많이 생기니까 첨단 의료 장비도 많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고, 또 지방병원들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환자가 없으니까 차단이 되면서 실력은 점점 이제 그 갭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빅4와 빅5 병원은 의료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자가 조사를 한 겁니다. 87%가 빅5 병원을 찾겠다고, 근처 병원 안 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글로 가십니까 했더니 의료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70.5.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 시설과 장비가 12%, 또 명성과 추천 14%. 이것도 아마 70.5% 플러스 14% 해야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친절한 서비스 2.4%입니다. 아무리 불친절해도 가는 거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30분 대기, 3분 진료. 이 앞에 하나 더 있죠. 최소 3개월 예약 대기. 요즘 조금 낮았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예약 대기를 해야 됩니다. 소위 환자들이 말하는 333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심평원 상근위원으로 몇 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올 초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암 낭인이 많습니다. 아까 이렇게 많이 환자가 몰리는 사람한테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요, 명의라는 분이 또 있어요. 그 이제 뭐 빅4, 빅5 병원에도 그 명의분한테 또 몰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유방암이다 치면은 인터넷에 몇 분 나옵니다. 그 몇 분한테 다 몰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사는 의사대로 죽을 지경이고, 환자들 생각에는 야, 이분이 과연 내 차트라도 제대로 보셨는지, 또 최신 지경을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가장 최신의 방법을 리커멘드 하셨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는 거. 그러면 A라는 병원에서 얘기를 듣고 B라는 병원에 또 확인하러 갑니다. 다행히 A, B 병원이 다 의견이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의견이 다를 때는 또 C라는 병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암 낭인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의료비가 낭비가 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돈보다도 더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엄청나게 힘들어서 의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입니다만은 충격적인 기사라서 중국의 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제가 봤습니다. 왕준이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가 하도 많아서 치료를 안 해주는 보호자가 불만을 품고 살해를 했습니다. 환자한테, 가족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이런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난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테크놀로지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점점 그 디바이드가 벌어지고 의료 접근권의 불평등은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병원의 문턱을 낮추자.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왓슨에 대한 포춘지의 평가입니다. 왓슨이 나올 때 이런 아티클이 실렸어요. 암 환자가 뉴욕 맨하탄이라고 굳이 설명을 한 것은 이 왓슨을 트레이닝시킨 병원이 맨하탄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캔터링 캔서 센터에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맨하탄까지 오지 않아도 탑 티어의 암 치료를 시골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왓슨의 뷰티다. 이런 아티클이 실렸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왓슨이 들어온 6개 병원이 연합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좀 더 이제 파워를 키우자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빅5도 AI6 병원에 맞짱 뜨는 구도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저희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빅5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게 반드시 그렇게 무슨 이 병원들이 마케팅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진지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서 엊그제 매일경제에 난 기사를 제가 한번 카피를 해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약 아닙니까? 김치미카터 살리는 약. 이거 1년 약값이 1억 3천입니다. 1억 3천만 원을 갖다가 10,000명한테 써주려고 그러면 13조 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약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피족치료제, 면역치료제가? 이런 약들을 쓰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나라 GDP를 다 약값으로 지불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거 한 알에 100만 원짜리 유명한 약 아닙니까? 이런 약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약가를 낮춰야 됩니다. 최근에 희망적인 것은 이 러시아 소학자들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드러그 디벨로먼트 엔진입니다. 온코타깃이라는 저널에 올 초에 발표를 했는데 게레티브 아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딥러닝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에이지디스 셀입니다. 뭐 약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이에요. We do not have to die입니다. 그래서 카피가 death of death예요. 아주 환상적인 약이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약은 아니고 서플리먼트입니다. 한번 시험적으로 제작을 해본 거죠. 나이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인공지능이 물어보고 거기서 추천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만든 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비가 아주 싸서 약도 쌉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데 30불입니다. 요즘 할인해서 27불로 내려갔습니다. 요즘 사면 3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병을 넣고 한번 뭘 먹으면 되냐고 물어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신약 개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식이죠. 질병을 넣으면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넣으라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알고리즘을 인간이 들여다봐도 전혀 알 길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전 생각할 때 내 머리도 사실 블랙박스인 건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가 했지? 전혀 잘 모르겠을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메이저들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10개 약을 조사를 해봤더니 리스폰더하고 넌 리스폰더, 파란색은 리스폰더고 빨간색은 넌 리스폰더입니다.
성적이 좋은 게 4명에 1명이고 어떤 건 나쁜 거는 몇십 명에 1명밖에 리스폰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약이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이 투여가 되고 낭비가 되겠습니까? 문재인 케어가 잘 되려면 우선 이렇게 새는 구석부터 막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즘 세상이 이렇게 자기가 링클입니다. 여러분 앱스토어에 가시면 RYNKA라고 치시면 이런 앱이 나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 엔비디아 슈퍼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트랙 레코드를 봅니다. 24.9. 피부가 이만큼 좋아졌다 어쨌다 하거든요. 찍어서 보내면 이렇게 매일매일 좋아졌으니까 화장품 회사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효과 없는 놈은 소비자들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네. 화장품 회사만 큰일 난 게 아니고 강장제 또 뭐 비아그라 이런 약들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센서 달린 콘돔 올 초에 출시가 됐습니다. 하면 칼로리 번이 얼마나 됐는지, 인터코스 듀레이션은 어떤지, 서스는 어떤지, 서스 벨로시티는 어떤지, 거스는 어떤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갑니다. 이거 뭐 부인들이 남편 비교하라고 이렇게 이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제는 가령 강장제, 보약, 비아그라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소비자들이 이제 알고 효과가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은 퇴출될 겁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unnecessary 테스트나 미스드 스크리닝도 잡아낼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어디런스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약 제대로 안 먹거든요. 미국 통계입니다만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 드시는 분들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얼굴하고 약하고 같이 찍어서 보내주면 다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약 처방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환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올린다고는 안 하고 우리 무리대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면 보험료 깎아준다고 하죠. 이제 결국은 올리는 거죠. 예. 우버 이미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가지고 비 오는 날 택시를 못 잡아서 고생을 했는데 우버를 잡는 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병원 갖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가면 환자 콜합니다. 우버를 콜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드라이브레스 우버카가 와서 이 안에 들어가면 환자는 화상으로 의사하고 폴스 컨택을 하고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이 차가 바로 병원으로 델리버리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점점 의사와 환자 양자 관계에서 의사와 환자의 인공지능 3자 관계로 의사 환자 인공지능 보험회사 4자 관계로 통신사까지 껴서 5자 관계로 6자 관계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의사의 의사결정권은 쪼그라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가 많이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별소리 1년 동안 다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IBM은 우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데이터 주권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이제 모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가 수십억 원씩 돈을 지불하면서 왓슨을 통해서 왓슨한테 데이터를 주고 있다. 사실이냐? 국내 의료기관이 미국 업체에 돈과 정보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엄청난 챌린지를 돌직구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리에 가서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분은 나라 팔아잡혔고 돈과 자기를 받았는데 당신은 데이터를 미국한테 팔아넘기고 돈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제정신이냐? 이런 아주 심한 말이죠. 예.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은요, 여기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시켜 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블록체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여간 블록체인과 클라우드가 연결이 되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복잡한 의료 유통 구조를 빨리 좀 get it straight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케어가 빛을 발하죠. 향후 정책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ee for service에서 fee for value를 어차피 갑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이제 세상이 fee for service 안 합니다. 이제 fee for value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급여 한다 안 한다 우리 문제가 아니고 세상 자체가 트렌드가 그렇게 가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병원이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변신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fee for service에서 fee for value를 되면 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의학과로 따지면 그동안에는 이 프라피 센터로 이런 과가 없죠. 그래서 아주 전공의들도 아주 그냥 대수도 세고 우수한 전공의들이 갔는데 이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올해서부터는 전공의가 좀 잘 안 들어오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영상의학과는 코스 센터로 전락하거든요. 완전히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로 바뀌는,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로 바뀌는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여기에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의 방향성은 앞으로 인공지능 필수고요. 거기에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으로 무장을 해서 빨리 밸류 베이스드 케어를 잘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제가 왓슨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SaaS고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 접근권이 생기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사실은 자연어를 그대로 잘 읽습니다. 그런데 구경문도 같이 다 읽어요. 한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트리뷰트를 다 엑스퍼트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몇백 개씩 입력을 하는데 이런 노가다를 아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EMR을 통째로 긁어서 미국에다 갖다 IBM 서버에다 갖다 바치는 일에 대해서 아직 챌린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필수 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는 꼭 입수를 다 입력을 해야 여기 S9왓슨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입력 잘못하면요, IBM한테 야단 맞습니다. 왓슨한테. 환자 폐경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지금 72세 여자 환자입니다. 근데 월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IBM이 야단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린, 옐로우, 레드로 나오고요. 그린은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병원의 치료 방침입니다. 상당히 미국 3대 암기관 중에 하나죠. 옐로우는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병원은 아니지만 그 급의 병원의 치료 방침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빨간 것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언제 어떤 스케줄로 하라고 타임라인까지 짜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이론적인 근거를 아주 정리를 잘해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리니컬 트라이얼 매칭이라고 해서 환자가 임상 시험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금은 미국, 캐나다, 호주 것만 알려주고 있는데 한국 것도 좀 빨리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줘야 환자가 말하자면 지금 현재 허가되어 있는 약품 외에 임상시험에 한번 자기가 리크루트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죠. 이 정보는 굉장히 환자한테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생존율 정보 자세히 알려줍니다. 94%, 2년 생존율,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94%고 오버롤 서바이벌은 97%다. 아주 자세한 정보를 주고요. 이건 합병증 정보입니다. 어떤 합병증이, 여기 빨간 건 아주 심한 합병증, 주황색은 모더레이트, 파란 건 마일드입니다. 이런 합병증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어떤 시기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정보를 자세히 줍니다. 올해 말까지 한 80%, 2020년이 되면 거의 100% 암정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6명이 진료를 하고요. 환자 한 분 계시고, 보호자분도 물론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환자 한 사람당. 그러면 의사 6명이 동원되니까 120분에서 180분 진료를 하는 셈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어떤 병원에서 지금 최근에 15분 진료하는 걸로 심층 진료한다고 수가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지금 2시간, 3시간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족도, 황제 진료라고 아주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거의 10점 만점 거의 다 나옵니다. 예. 신뢰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건데, 예. 그 대신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들어오니까 관행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페이션트 센트릭 진료가 시작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환자 중심 진료 하라고 해도 의사 중심 진료 하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쌍방통이 되기 시작했고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원하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의 정보를 줍니다. 그럼 환자가 가서 다 구글링 합니다. 그러면 의사 공부 안 하면 잘못하면 환자한테 망신 나갑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 간의 폐쇄성이 없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는 제일 곤란한 환자입니다. 아주 싫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A라는 약을 좀 씁시다. 그럴 때 환자가 선생님 그 B라는 약 쓰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의사는 제일 싫은 환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선생님, 내가 이거 보니까 A라는 약 쓰면 나 머리카락 빠지는 걸로 돼 있는데 나 젊은 여자고 암 치료하지만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B라는 약을 쓰면 구역질은 좀 나지만 머리카락은 안 빠지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난 구역질 나는 거 참을래요. 그러니까 나 A라는 약 말고 B 주세요. 이럽니다. 의사가 어떡합니까?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나오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 책임도 나눠야 될 거 아니냐? 의사의 입장이죠. 디시전도 나눠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 사회에서 잘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왓슨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알파고 때문에 자꾸 인간 의사와 로봇 의사, 인공지능 의사를 자꾸 대결 구도로 보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요. 간혹 가다가 의사의 의견과 왓슨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의사가 이거 왜 다르지 하고 밸리데이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환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A냐 B냐 뭐 이런 구도는 실제 현장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1년이 넘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왓슨이 정말 유용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입장입니다. 의사, 병원, 환자가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의사들 생각 아주 스터번한 의사입니다. 대부분 아주 싫어하죠.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주 거부하는 의사들은 지난 20년간 우리 파트는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네가 20년 동안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왓슨의 도움 없어도 나 진료 잘해. 빅5 의사가 보다 동일하거나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원은 아니 그래 그러면 왜 그럼 환자는 다 빅5로 가냐? 너 당신한테 안 오고.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이탈률을 감소시키고 탈중화를 하는 거에 시작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죽으라고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은 좀 활용 좀 했으면 좋겠는 거죠. 환자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나는 잘한다는 건 의사 생각이고 환자 생각은 잘하기는 뭘 잘해. 치료 방법은 시시각각으로 업그레이드 될 테고 내가 치료 도중에도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 인공지능이 싹싹싹 어사인해주면 얼마나 좋냐. 근데 왜 안 해? 안 하면 신뢰할 수 없다. 인공지능 안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일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차피 인공지능은요, 클라우드 EMR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잘 활용하면 좋은 데이터 레이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환자 안전 상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요. 예. 로봇 얘기할까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